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숙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가 처음 배우진 않았어요.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때 부등식 파트에서 배우긴 했습니다. 그때는 함수라는 의미는 안 했고 그냥 최대값 최소,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일 때 2x 플러스 4의 범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2x 플러스 4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걸 묻는 과정이 중학교 2학년 부등식 파트였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인데 함수 1차 함수가 있어요. 편의상 얘를 1차식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범위가 있습니다. 그때 1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이거부터 먼저 하시죠. 그러면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그래프가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러면 얘가 뼈다귀만 그릴게, XY축 안 그리고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걸 첫 번째로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감소하는 방향일 거예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다. 대충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가 3이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가 3이라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 하나 나옵니다. 최대값, 최소값, 나중에 뭐 무슨 값, 극소값, 극대값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방금 말했던 두 가지는 안 들으셔도 되고요. 최대값, 최소값. 무슨 값으로 끝나는 이 녀석. 이거는 무슨 값이냐면요. y 값입니다. 자, 머리에 넣으세요.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나중에 2학년 되면 다른 무슨 값을 또 배우거든요. 뭐뭐 값은 무조건 y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x값이잖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3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 해서 y값을 구하세요. y값은 어떻게 구해? x값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이 되겠네. 3 대입해. 6 플러스 3이니까 9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너네가 봐봐. 이 그래프에서 누가 위에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 있는 게 클 거 아니야. 여기 있네. 그래서 9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아래 있는 애가 얘 있죠. 1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5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어떻게 하니?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얘는 반대가 되지 않을까? 얘는 반대로 여기 있는 애가 최대가 되고 여기 있는 애가 최소. 왜냐면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처리된다. 근데 이거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뭐냐면 이 양 끝의 값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그래프 상황에 따라서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3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될 수 있고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 끝에서 해결된다는 거야. 다른 값 x값 말고. 양 끝의 값, 범위가 주어진 양 끝의 값에서 얘가 결정된다. 몇 차 함수일 때요? 1차 함수일 때. 즉 1차식일 때요.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은 9, 최소값 1. 최대값 5, 최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1차 함수예요, 지금. 우리는 뭐야? 2차 함수. 편의상 2차식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애가 양수냐 아니면 뭐야? 음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양수일 때는 뼈다귀만 그려. XY축 그리지 말고 아래로 볼록이고요.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에요. 자, 그러면 너네가 생각했을 때 범위가 현재 없습니다. 아까처럼 범위를 안 주어졌어요. 범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끝까지 뻗어나가므로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은 몰라요. 계속 가니까 범위가 없고. 근데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무슨 좌표라 합니까? 꼭지점의 좌표라 해요. 얘를 꼭지점의 좌표. 예를 들어서 꼭지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볼게. m,n이라 해봅시다. 얘도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있죠. 이 꼭지점의 좌표를 m,n이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는 최대값이 존재한다고요? 최소값이 존재한다고요? 최소값,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여기는요,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결론 들어갑니다. 현재 범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차 항, 즉 2차 항의 개수가 맨 앞에 시작점이 양수일 때는
내 말 잘 들어봐. 양수일 때는 무슨 값이 존재해요? 최소값이 존재해요. 아, 얘는 최소가 존재하구나. 얘는 최소가 존재해요. 최소가 존재하고, 아, 얘는 뭐가 존재해요? 최대가 존재하구나. 언제? x의 범위가 없더라도. a가 양수일 땐 최소, a가 음수일 땐 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리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는 답안지가 어찌됐던 간에 제 말을 조금 들어주세요. 뭐냐면 무조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십시오. 제 방법대로 하는 거야. 약속 지켜줘. 그래프의 개형 뼈다귀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XY축 아니더라도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할 수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요걸 그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네가 봤을 때 내가 무슨 값이라고 한다면 X라 했어 Y라 했어 Y라 했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Y가 얘잖아. 아, 그래서 최소는 뭐라 하면 되냐면 최소는 N이라고 하면 돼요. 아, 얘는 최대는 뭐라 하면 되냐면 얘는 최대가 N이라 하면 돼요. 이해되었습니까? 이거를 아예 박아두고 시작하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나요?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첫 번째, 아, 그래프를 그리구나. 근데 뼈다귀만 그리구나. 근데 두 번째는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완전 제곱식골을 구해야 돼. 중3 때 했어요, 사실. 완전 제곱식골. 그러니까 얘를 이 형태가 아니라 얘가 예를 들어서 x-m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요. 이게 완전 제곱식골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m,n이 되면서 a가 양수일 때는 x가 m일 때 최소값 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a가 음수일 때 x가 m일 때 최대값 n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얘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얘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건 예를 들어봐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y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입니다. 139페이지에 있는 예를 그대로 갖다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네가 생각해봐. 반의 제곱이라고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어. 무슨 반의 제곱입니까? 마이너스 6의 반. 그게 몇이야? 마이너스 3입니다. 2로 나눠봐. 2로 나눠. 마이너스 3입니다. 그거의 제곱 몇이야? 9죠. 근데 9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9를 더했기 때문에 9를 빼줘. 사실 원래 뭐가 있었어? 8. 이러면 원래식이랑 같죠. 근데 얘가 잘 봐. 얘가 봐봐. 뭐의 제곱이냐면 xx 마이너스 3. 아,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구나. 맞거든? 근데 아까 뭐의 제곱이라고? 반의 제곱이라고. 얘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내 말 잘 들어. 마이너스 6의 제곱. 반은 뭐야? 마이너스 3이죠. 그거의 제곱이라고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아, x 한 다음에 요거 개수의 반의 제곱. 그 다음 얘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 1. 나왔죠? 꼭지점의 좌표 몇 컴마 몇입니까?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 아니라 한 대 맞아야 돼. 아래로 볼록으로 처리해 주시고 여기가 3, 마이너스 1이어서 얘는 최소값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이 녀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보자. 그러면 y는 이건 제가 예로 든 거예요. 마이너스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뭐든 간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몇이든 간에 여기 있는 개수로 묶는데 x까지만 묶어. 제발 부탁이다. 이거 상수까지 묶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x까지만 묶으세요. 마이너스 즉 여기가 만약에 2로 돼 있으면요 선생님 그럼 2로 묶으세요. 여기까지만. 마이너스 5로 돼 있으면 마이너스 5로 묶으세요. 여기까지만.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묶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서 너네가 생각해봐. x제곱 플러스 6x 반의 제곱 6의 반은 3이잖아. 그거의 제곱 9. 내 맘대로 9를 더했으니까 9를 빼.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면 얘가 이렇게만 나와야 돼요. 얘만 나와야 되고 얘는 나가야 돼. 근데 누굴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가야 돼. 얘를 곱해서. 그럼 플러스 9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반의 제곱 6의 반 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2여서 아 나왔네.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10인데 얘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12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이 12라고 하면 완벽하다 이거죠. 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해볼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로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x 앞에 2가 있죠. 그럼 그거를 x까지만 묶어달라. 주의!
쌤, 얘 뭐가 나와야 돼요? 얘로 묶잖아.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3이라 할 수 있는데 역수를 곱해준다 생각하면 돼. 사실 내가 묶는 거 그 녀석의 역수를 곱해준다 생각하면 돼. 2분의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니까 그게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이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몇 분의 몇으로? 2분의 1로 묶어야 돼. 근데 여기까지 묶어야 돼. 오는 그대로고. 근데 이거의 역수 몇이야? 2죠. 그걸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6.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결론. 묶을 때 그 개수가 뭐가 나오냐? 묶은 녀석의 역수를 곱해달라. 묶은 녀석의 역수는 2죠. 걔를 곱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역수 이야기를 굳이 꺼낸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나옵니다. 절반,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x제곱 마이너스 3x 절반이 뭐예요? 분수인데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수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2로 나누니까 제곱 뭐예요? 4분의 9죠. 그게 내용대로 있고 내용대로 있기 때문에 빼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다시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9 한 다음에 얘가 나가야 되는데 앞에 2를 곱해서 나가야 되잖아. 2를 곱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x 얘 반이 뭐였죠? 마이너스 2분의 3. 그거에 제곱을 해쳐주고요. 얘가 2분의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 요렇게 해주시면 얘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라면 최소값 2분의 3일 때 x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라고 해주시면 완벽한 거지. 이해됐나요? 이게 x값의 범위가 없을 경우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인지 이거인지.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제곱식꼴로 고쳐. 완전 제곱식꼴로 고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결정해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x값의 범위가 있을 경우입니다. 아까 기억나요? 1차 함수는 x의 범위가 나왔죠. x의 범위가 나왔을 때 이 끝값을 대입하면 최대 또는 최소값이 무조건 나온다 했어요. 근데 2차 함수는 좀 그래프 모양이 달라요. 왜냐면 1차는 비교해봐. 얘는 계속 가기 때문에 양 끝에서 정해져 있게 돼 있어. 최대 아니면 최소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얘는 계속 올라가죠. 얘는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얘는 양 끝에 값, 별 아니면 세모 값을 대입하면 최대 최소가 나오게 돼 있다고. 이 끝에 값에서 결정이 된다고. 이해됐나요? 근데 다시 중요한 말이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내 범위에 있는 녀석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갔을 땐 양 끝에 값에서 해결된다고. 그게 대표적인 게 1차 함수라고. 근데 2차 함수는 그러지 않다고요. 왜?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올라갔거나 내려가 섞여 있다고. 이렇게 섞여 있을 경우는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얘는. 어쨌든 무조건 그래프 그리세요. 자, 근데 어떻게? 뼈대만 그리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완전 제곱식을 고르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똑같아요. 이거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래프. 두 번째 뭐라고요? 완전 제곱식골. 꼭지점이 잡혀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범위를 표시하세요. 표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을 설명해 볼게. 범위를 표시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있다. 그때 얘를 고쳤더니 a x-m의 제곱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됐다. 2차 함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면 m 컴마n이다. 아, 근데 a가 양수래.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야. 좀 못생겼네.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아, 그럼 여기가 몇 컴마면 m n이 되겠구나. 근데 x의 범위가 몇이래요? 알파에서 베타래. 아, x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인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 m이라는 녀석, 즉 이 꼭지점의 x좌표. 이게 뭐예요? 꼭지점의 x좌표. 이해했습니까? 꼭지점의 x좌표. 즉 뭐예요? m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이 m이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예요. 이 m이 어디냐면 이 m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 경우랑 두 번째는 이 꼭지점의 x좌표가 m이 이 범위에 벗어난 경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 사이에 없는 거야. 이 사이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경우냐면 1번이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라 해봅시다. 여기가 베타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번 경우라는 겁니다. 이게 1번 경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무슨 경우냐면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m이 있는 경우. 그러면 표시하는 겁니다. 요렇게로. 이해됐습니까? 자, 요렇게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위에 있습니까? 베타가 제일 위에 있네. 근데 쌤 베타가 알파가 뭔지 모르는데 누가 위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땐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가 만약에 4고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만약에 5라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가 만약에 4고 여기가 만약에 9고 여기가 만약에 3이라 해봐. 이렇게 할게요. 이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x끼리만 봐봐. m이 3인데 일단 이 사이에 있네. m 값이. 그럼 이 두 개의 거리가 몇 정도 돼? 한 5칸 정도 되지 않냐? 이 두 개의 거리는 몇 칸? 한 칸밖에 안 되고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당연히 더 위로 갈 수밖에 없고 얘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은. 그래서 다시 결론. 여길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위로 더 표시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이렇게 표시해서 시각화를 시키세요. 그럼 범위를 표시한 건 이 말입니다. 아까 세 번째. 이렇게 범위를 표시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경우죠. 그러면 무조건 최소값은 누구 나오냐? 너가 여기 초록색 범위를 표시했지? 그럼 여기서 제일 아래에 있는 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제일 아래야. 최소값 몇이야? x가 m일 때 최소값은 n이라고 하면 됩니다. 최소값은 n이구나. 그러면 최소값인데 소문자 m으로 쓸게요. 최소값은 n이구나. 자, 그럼 최대값은 누구냐면 요거죠.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fx라고 한다면 x에다 베타를 집어넣은 y값 베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보통 여기다 베타를 집어넣어요.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f 베타가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결론. 범위를 표시해라. 첫 번째는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 다음에 세 번째는 범위를 표시해라. 근데 범위를 표시할 때 그 범위가 만약에 내 이 범위 안에 들어있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인 m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 누가 더 적게 떨어져 있는지 표시해서 최대값을 결정해라. 그때 최소값은 무조건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안 했죠. 범위 없을 경우입니다. 알파 베타가 이 범위 없을 경우 다시 그릴게. 이 범위 없을 경우 꼭지점의 좌표는 똑같은데 범위가 예를 들어서 알파에서부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면 너네 이거 그래프 잘 봐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표시했지. 그러면 내가 그때 했던 말 기억나? 이거 계속 올라가지. 아까는 좀 달랐어요. 아까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섞여 있지.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정확하게 해서 최대 최소를 판단해라. 근데 얘는 계속 올라가기만 해. 여기만 볼 거니까 이 조각만. 그러면 이 끝에서 결정이 난다고. 너네가 봐봐. 알파를 넣었을 때 제일 아래 있겠냐? 베타를 넣었을 때 제일 아래 있겠냐? 알파를 넣었을 때 제일 아래 있지. 그러니까 f 알파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은 f 알파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f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시각화 시켜서 누가 제일 위에 있냐? 그게 최대고 누가 제일 아래에 있냐? 그게 최소라니까. 이거를 무조건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까지 다 했습니다.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그래프만 바꿔서 그리면 돼요. 여기 범위 표시에서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냐.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봐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는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예를 들면은 4까지를 할까요? 이때 최대값을 내가 대문자 m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 한다면 이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끝입니다.
좀 크게 그릴게요. 요렇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 제곱식골 고칩시다. y는 2로 묶은데 저 x까지만 묶는 거예요. 3은 놔둬요. 그래서 2 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절반, 마이너스 2의 절반은 마이너스 1이니까 걔를 제곱해서 더하고 빼고. 그래서 한 번 더. 얘가 요렇게까지 상수까지 가져가시고요. 이 마이너스 1은 얘랑 곱해서 빠져나오고요. 그래서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y는 2 한 다음에 여기 보면 x 한 다음 절반 마이너스 1에 제곱하시고요. 1이 됩니다.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네요. 그래서 여기 표시하겠습니다. 아, 1,1이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범위를 보는 거야. 범위는 몇에서부터 몇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4여서 마이너스 1은 요 1을 중심으로 반으로 쓱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은 1보다 왼쪽, 즉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이에요. 작으면 왼쪽이니까 아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네. 그러면 4는 여기 있네. 아 그래서 포함되네. 마이너스 1이 1에서부터 2칸 정도 차이 난다면 여기서 여기 빼봐요. 2죠. 그럼 여기서 여기 빼봐요. 몇 칸? 3칸 차이 나네. 그러니까 4가 더 멀리 떨어져 있네. 마이너스 1은 살짝 요런 떨어져 있네. 더 많이 차이 나면 더 위로 가죠. 더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럼 여기 너네 시각화로 했지. 그러면 누가 제일 위에 있어? 얘가 제일 위에 있어. 누가 제일 아래에 있어? 얘가 제일 아래에 있어. 그러면 얘는 최소값 1이에요. 최대값은요. x에다 몇을 대입해? 4를 대입하라고. x에다 4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4 다음 여기다 대입할게. 여기다 4를 대입하세요. 그때 y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얘가 4에서 1 빼면 3. 3의 제곱은 9. 2, 18. 여기다 1 더하면 19. 그래서 최대값은 19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요거야. 요거.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y는 예를 들어서 2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 자 순서대로 할까요? 첫 번째 뭐 그래프 그려 위로 볼로. 두 번째 뭐죠? 완전 제곱식고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만. 자 그래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반은 마이너스 1 그거의 제곱 여기 빼자. 근데 한 번에 가자.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뭘로 나와요? 플러스 2로 나와요. 플러스 2로 나와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죠? 제 말 뭔 말인지 몇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줘요. 자 이것도 바로 갈게요. 마이너스 2로 묶은 채로 얘 x 마이너스 몇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의 절반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몇 컴마면 1컴마고 표시하고요. 여기 꼭지점의 좌표. 얘는 최대값이 5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정 짓지 말고 범위를 표시하자. 범위가 몇이냐? x가 0에서부터 5다. 지금 완전 제곱식골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거 쓰입니다. 0에서부터 0은 여기 있고 5는 여기 있네. 그럼 0은 1에서부터 작기 때문에 한 칸밖에 안 작잖아요. 얘는 4칸이나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너네가 시각화가 됐죠.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이는 상관없습니다. 시각화를 그래프에 그린 다음에 누가 제일 위에 있고 누가 제일 아래에 있냐. 내가 봤을 때 얘가 제일 위에 있어. 그래서 최대값이 몇이 돼? 5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얘도 범위가 있을 때 없을 때로 범위가 이 꼭지점의 좌표가 이 범위 사이에 있을 때랑 범위 사이에 없을 때랑 보고 나눠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래프 그리면 다 나옵니다.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표시한 다음에 이 범위를 양옆에 표시할 거냐 아니면 범위가 포함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경우도 해볼 겁니다. 0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거에서 가장 최대는 여기 값이기 때문에 y값 최대는 5가 돼요.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최소는 제일 아래에 있는 이 5라는 녀석 5를 대입하는 녀석.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는 오히려 아래 내려가네요. 외우지 말고 그래프에 표시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5를 집어넣으면 5 마이너스 1 4의 제곱은 16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2 더하면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는 5가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27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범위가 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x의 범위 정해줘야죠. 얘가 얘 2에서부터 3까지 해볼게요. 자 그럼 갑시다. 첫 번째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렸고요. 두 번째는 y는 2로 묶은 다음에 저기까지만 묶고요.
이렇게 되고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2x 절반의 제곱. 내 맘대로 1을 더했으니까 1을 빼. 3은 여기 있고 얘가 넘어가야 돼. 마이너스 2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요. 3은 그대로 있고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절반은 마이너스 1 그거의 제곱. 그래서 얘는 몇 콤마 몇? 1,1. 완전 제곱식골 연습 많이 해서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 범위가 어디예요? x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1인데 2는 오른쪽에 있고 3도 1로부터 오른쪽에 있네. 항상 꼭지점의 x좌표로부터 좌우로 나눠야 돼요. 근데 얘가 둘 다 오른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2는 한 요 정도 있겠고 3은 요 정도 있겠네요. 아, 범위에 벗어나 버렸네. 이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이해돼? 그러면 누굴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돼? 3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 제일 위에 있잖아. 아,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네. 그럼 3을 집어넣어보자. 3 집어넣어보면 제곱 4, 8, 9가 되네. 아, 최는 9. 오케이. 최소는 2를 집어넣어보자. y값이 최소 값이니까 2, 1에 3이 되겠네. 그리고 최대는 9, 최소는 3. 이렇게 범위가 벗어나더라도 시각화만 시켜준다면 범위를 표시해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그것만 잘 결정해라.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최대값, 최소값 전부입니다. 이걸 뭐 응용하면 뭐 치환을 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할 때도 있는데 일단 이 개념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식이 나왔다. 그럼 방금 그 단계에 있죠. 그래프 그리시고요. 완전 제곱식 하시고요. 범위가 있으면 범위 표시하고요. 범위가 없다면 최대 또는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가질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대표 문제 1번이 되겠네요. 144페이지가 될 거예요. 바로 풀어보시죠. 여러분들이 풀었다 가정을 하고 제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2차식인데 시작이 뭘로 시작했습니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그런 위로볼록스러운 그런 그래프네요. 그럼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라. 뼈대만 그리렴. 두 번째 완전 제곱식골을 어거지로라도, 제가 말한 어거지는 이 K가 지금 숫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해봐라.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이렇게 처리한 다음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절반의 제곱 이거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빼죠.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뭘로 나올까요? 뭘로 나오지 얘들아? 뭘로 나올까? 8로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처리해주고.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2 한 다음은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2,8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얘가 2,8 플러스 k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범위가 없죠. 아, 있네요. 0에서부터 3이래요. 그러면 땡큐야. 뭐 일단 x좌표 알았지. 범위 표시는 할 수 있잖아. 0은 왼쪽에 있고 3은 오른쪽에 있겠네. 2로부터.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한 칸 차이, 얘 두 칸 차이. 그러면 얘가 더 멀리 갔겠네. 얘가 두 칸 차이니까. 얘는 한 칸밖에 차이 안 나서 여기까지밖에 안 갔겠네. 그래서 범위를 표시하면 여기겠네. 그럼 너네가 봤을 때 누가 제일 아래에 있니? 이거지. 아, 그래서 내가 구하라는 최소값은 최소값, 즉 스몰 m은 뭐냐면 누굴 대입한 거야? 0을 대입한 거야. F0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0 대입하면 뭐가 돼요? K가 되겠네요. 최대 값은 누구야? 꼭지점의 y좌표인 8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근데 그 최대 값이 몇이래요? 5래요. 그럼 k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3이래요. 근데 내가 구하려는 f0은 k가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답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이거야. 그 다음 문제도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풀었다 생각하고 바로 가볼게요. 마찬가지 fx를 제가 적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이다. 근데 1번 아래로 볼록이잖아. 처음이 양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아래로 볼록스러운 그래프를 그리고요.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 걸 어거지로라도 그려라.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절반이 중요해. 마이너스 1이라 하면 곤란해. 절반을 해야 돼. 마이너스 a예요. 그걸 제곱하면 a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3이고 a제곱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 얘가 x 마이너스의 절반이 마이너스 a라 했죠. 제곱 플러스 얘까지 간 게 이거야. 그 다음 3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면 a, 3-a의 제곱이 되겠다. 아, 여기 좌표가 a, 3-a 제곱. 일단은 이거를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때 최소 값이 0이래요. 그러면 범위를 표시해야 되는데 범위가 몇에서부터 몇까지야? 3에서부터 6이에요. 이해됐나요? 근데 얘가 좀 곤란해요. 뭐가 곤란하냐면 지금 A라는 애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A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지금 3에서 6이잖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A가 3에서 6 사이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세 가지겠네요. 지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A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해볼까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겠네요. 뭐냐면 3에서부터 6 이렇게 있는 경우랑 3에서부터 6 이렇게 있는 경우랑 3에서부터 6 이렇게 있는 경우로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죄송하지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3에서부터 6 이렇게 해볼게요. 아, A가 3이랑 6 사이에 있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A가 또 여기 있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면 A가 6보다 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A가 뭐보다 큰 경우? 6보다 큰 경우. 이해했습니까? 그럼 A가 뭐보다 작은 이런 경우 여기 3에서부터 6이지. 그럼 A는 뭐보다 작아요? 3보다 작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은 예를 들어서 3에서부터 6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 그럼 누가 최소야? 빼박 3이 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모르겠지만 최소는 무조건 여기 꼭지점에 잡혀요. 3에서부터 6이라 한다면. 그럼 이게 최소예요. 그럼 3-a 제곱이 얘가 최소값 몇이래요? 0이래요. 이해됐습니까? 최소값이 0이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a제곱 몇이 돼요? 3이 돼요. a는 뭐가 돼요? 뿔마 루트 3이에요. 근데 루트 3은 얘가 지금 루트 9거든요. 얘가 루트 36이에요. 이 루트 3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루트 9고 루트 36인데 이 a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잖아. 들어가 안 들어가? 루트 3이든 마이너스 루트 3이든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루트 9보다 작잖아.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니라 이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6보다 큰 경우 얘가 6보다 오른쪽에 있어. 6이 여기 있어야겠네. 3이 여기 있고요. 요 6보다 커야 돼 A가. 6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범위에서 제외됐네. 그럼 누굴 집어넣었을 때 최소야? 6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지. 그럼 6을 집어넣어볼까? 여기다 6을 집어넣어보자. 여기가 fx잖아. 여기 6을 집어넣어보자. 6. f6이니까 f6이 몇이 돼야 돼? 이게 최소가 됐죠. 0이 돼야 돼. 그럼 6을 집어넣으면 6-a제곱. 아, 이거 좀 복잡한데? 그냥 여기다 집어넣자. 여기다. 6, 6에 36 마이너스 12a 플러스 3이네. 그럼 39 마이너스 12a.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뭐가 되냐면 12분의 39가 되는 거야. 근데 이 12분의 39가 6보다 크냐? 아니죠. 얘는 12분의 11을 곱하면 70인데 얘가 더 커버리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유일한 희망 남았습니다. a가 3보다 작을 때. 여기가 3이 됐고 여기가 6. a가 3보다 작잖아요. 3보다 왼쪽에 있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누가 제일 아래에 있습니까? 3이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을 여기다 대입하자. F3이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최소값. 3을 대입하자. 9-6a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12-6a가 0이 되어서 a는 뭐가 됩니까? 2가 돼요. 이해했습니까? a값 2가 나왔다. 2를 대입해서 다시 써보자. a값 누가 나왔어? 2가 나왔어. a값 누가 나왔다고? 2가 나왔다. a값 누가 나왔다? 2를 나왔다. 2를 집어넣어보자는 거지. 2를 집어넣어보자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몇 컴마 몇이냐면 2 컴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가 2 컴마 마이너스 1이 되네. 2 컴마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야? 3에서부터 6이기 때문에 3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라면 누굴 대입했을 때 최소야? 최대야. 최대는 6을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네. 6을 대입하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이번에 여기다 대입하자. 6을 대입하면 6-2 4의 제곱은 16에서 2를 빼면 15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15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A의 값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A가 3에서 6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그 케이스에 맞게끔 A 값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건 어렵기 때문에 풀었더라도 다시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